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 1학기가 개강이 되었는데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교육이라 소소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비대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로움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4학년 학생들 저와 함께 마지막 청소년 지도론에 관해서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 적적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학과 전에 제가 대면 교육으로 준비한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갖다 모토로 해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유의할 점이 많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업관 직결하는 것도 여러분 비대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제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또는 자료를 일주일 전에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LSM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서 전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 시작은 일주일 전에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표에 있는 그대로 시간을 정해서 끝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지각 및 결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출석을 체크하라는 그런 문자도 날릴 겁니다. 꼭 출결에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질문은 언제라도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1회차는 우리 청소년 지도와 적적 관점을 약 3회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회차입니다. 1회차의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교육 이전에 조금 사전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거나 또 짚어야 할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문제, 사회에 관한 문제, 학교에 관한 문제, 또 직장 가진 학생들은 직장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와의 관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지 한국 사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가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도대체 또 가족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는 국가 사회각 분간의 권위와 지배를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구조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왔던 사회나 또는 문화기본, 제도와 가족제도의 전통적 관행이 이게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즉 우리 밑에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혁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낡은 체제와 이를 따라맞추고 있던 질서 원리가 새로운 것들에게 의해서 급하게 변화되고 교체되는 가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 사회의 그 특징은 제일 먼저 정부와 사회로의 변화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이 불안하죠. 그리고 취업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과 세대 간의 충돌이 많습니다. 충돌 즉 갈등이 많다는 뜻이고요. 과도한 교육열과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 유입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과목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갖다 진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작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여러분들 지금 4년 동안 공부해서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설명도 들었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즉, 세계화 정보의 추세 속에서요, 우리 한국도 정보의 급승무를 타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은 뭐 존재도 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예로 보면요, 이동전화 가입자가 우리가 한국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한 1.5대 정도를 갖고 있다고요. 또 이제는 뭐 우리나라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리고 만 3세 이상만 되면 벌써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한 90%, 1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인터넷 중독 이용권이 또 많이 대신에 빠질 수 있죠. 그것이 또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인터넷 중독 이용권은 청소년들의 가장 많다는 것이 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보면요, 음란한 영상, 그죠? 음란 채팅 문화, 그리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전자오락 게임, 또 익명세에 보장된 가상 공간 내에서는 폭력적이고 저속한 언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페나 여러분, 우리 밴드도 그래서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와 사회로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 유해한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보사회의 변화로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자, 부작용이 더욱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과 취업 경쟁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난 1997년이죠.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 실업률이 급증했었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안정된 고용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문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요.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한 언제든 시장에 세고당할 수 있다는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전 업무와 직장 동료와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청년들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잖아요. 정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과 노동 현장에는 모자라는 일정을 기피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서요, 학원과 고시가를 전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취업을 해서 대학 졸업을 미루는 졸업 기피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소득 직업 선택이면은 말로 좁아져서 직장을 가진 뒤에도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조기 퇴직자도 도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로서는요, 세대 간의 충돌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단기간 내에 경제가 급성장한 국가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죠. 195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서로가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대중적인 세대 담론을 견지해서 봐도요, 1990년대 초반 신세대 직장인과 주부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변화는 가치관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해서요, 한국 사회에선
신세대 담론이 성장했었잖아요. 신세대요. 근데 1994년부터 1996년에는 그 언어보다도 신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석자과정 논문이 신세대 장병이라는 것을 갖다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신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무렵에는 386세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였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386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먼저 X세대, 지금 N세대라는 말이 해제되니 뭐 최근에는 뭐 M세대, R세대, 뭐 P세대, 이 좀 동세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이 세대 간에 많은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그런 한국 사회 가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교육열과 청소년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정도로 교육이 좀 높죠. 우리나라는 고려 4대 강종 때부터 고시제도 있죠. 과거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선비 나라로서 또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서 유명했죠. 물론 높은 교육열이 국가 발전이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난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앞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면에는 말이죠. 사교육 경쟁과 조기 유아 교육화로 인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발달이 저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 가정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 유입은 계속됩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이 최근에 좀 줄었다고 하거나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 이탈 주민자가 2007년이죠. 그때 기준으로 벌써 10,000명을 넘어섰고요. 2010년에는 뭐 거의 2만 명. 13년 이후에는 이제 3만 명이 입국했는데요. 이들을 보면은 여성이 특히 남성보다 많죠. 우리 학급이 그렇고요. 여성이 한 70%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은 통일을 대비한 동반자 입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적응 문제 해결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고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수백억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등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대부분이요. 뭐 일정한 생계 소득이 없이 최저 생계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과 또 우리 배려가 합동된 마음을 갖춰서요. 통일을 위한 공동체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이 일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이제 교육을 마치면서요. 우리 북한의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특성을 갖다가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조망입니다. 20세기 이전과 현대 청소년과 또 한국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살펴보면요. 각 시대마다 굉장히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좀 반드시 머리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20세기 이전과 그 다음에 현대 사회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이전에는요, 시랍 시대의 그 대표적인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철학자들도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이성의 발달 시기 또는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 능력의 발달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세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 시각이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면서 축소된 성인 정도?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간주했고요. 성인들과 똑같은 흥미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홀에 의해서 청소년 발달이 체계화되고 이론화되었었어요.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근간이라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거가 HALL에 의해서 체계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대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현대 청소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산트로크라는 분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을 가치 있는 도전과 기회, 성장을 제공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이상적인 청소년 삶과 사회의 일률적인 메시지에 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동기에서 성기로의 이행을 많은 성인들과 대중매체가 묘사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와 양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대다수의 성인들은 청소년의 독립성을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자율적이고 유능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인의 지위와 성숙된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메시지 모성은 그들이 16세가 될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18세가 될 때까지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또 21세기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 그 법이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주정부의 경우 14세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후 그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어느 한쪽 부모 선택을 합법적인 권리를 주고 있죠. 낙태나 정신치료 같은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도요. 부모의 생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 성적 메시지는요. 양극적인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은요. 사회적 성적 메시지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적절히 거의 무죄에 가까운 존재로 기술되는 거거든요. 단순 답변으로는 성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존재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즉 청소년들은 성을 실험할 수 있고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매우 높은 성숙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심각한 양면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및 기타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성인들은 청소년이 약물 사용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해 비판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성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약물 양용자이거나 흡연자라는 사실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인기 성공을 위한 교육과 지식이 발전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가끔 사회가 그들의 운동기술이나 운영의 무고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죠. 청소년들이 학습 과정에 가치를 두지 않는 성인들과 상하작용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것을 얻는 과정보다도 단지 자격증을 하는데 더 중요성을 두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현대 청소년이 이상적인 청정상과 사회 인식적 메시지에 있어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대 청소년이 청소년 발달의 복잡성과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란요, 발달에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는 환경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은요, 연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세 가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문화, 민족,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첫째가 문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특정 집단의 행동 양상 또는 신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산출물이죠. 그래서 문화적 집단은 하나의 국가와 같은 큰 집단일 수도, 또는 소수의 작은 집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단의 크기가 어떠하든 집단의 문화는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또 학습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째, 아까 제가 이제 민족성이었는데요. 민족성은 문화적 유산, 국민성, 종족, 종교, 언어 등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성은요, 민족적 정체성이 발달의 핵심적 부분인데요. 그것은요, 문화잖아요. 문화는 공유된 언어, 종교, 관습, 가치, 역사 등 종족 집단의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복지를 통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것을 제가 다시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측면은요, 즉 젠더죠. 성 역할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점차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 역할은 남자와 여자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사회 문화적 국면의 방문에 즉 섹스 있죠. 젠더 말고 섹스는 선천적인 생물학적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섹스는 남자 여자죠. 사회의 성 역할 태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변화하는가? 사회가 남자 여자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 또는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수많은 학자들이요, 특별한 관심은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방대한 역사적 자료들이 주로 남성 지배적 주제로서 청소년의 문제 발달을 묘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것이 청소년 발달의 복잡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 변화와 청소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요,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학생과 청소년의 이분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10대는요, 학생과 비학생으로 이분화되었죠. 학생이냐 아니냐. 또 학생은 좋은 청소년 반면에 비학생은 불량 청소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거 참으로 속 아픈 일입니다. 즉 내 가정생활이 특이한 어떠한 문제점으로 또는 내 질환으로 뭐 이렇게 학교를 못 가는 학생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간은 비학생과 학생을 이분화하면서 학생은 좋은 청소년, 반면에 비학생 불량 청소년으로 봤다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대에 저는 본격적인 소비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아나는 나라가 되면서요, 소비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학생이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는 옛날 학생과 비학생에서 이제는 청소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1991년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해인데요. 학생들은 잠시 학교를 떠나 자연속에서 수련 활동할 수 있도록 이래 그때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련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청소년의 범위를
9세부터 정했잖아요. 9살. 정한 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권장할 위한 차원에서, 즉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9세로 봤기 때문에 9세로부터 권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은 주변적인 범죄에 머물렀지만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전환기에 있어서, 그리고 인재난의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 집단의 잠재력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학교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문자가 왔네.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부터 제가 한 3, 4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5분 내에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제가 5분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 1주차 1강의는 제가 들어오면 다시 진행하겠고요. 들어오지 못하면 5분 내에 여러분들이 종료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가 급한 문제 때문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